방송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화 열풍과 맞물려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고향의 특수성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에게 고향에 대한 향수와 낭만은 서정시에나 존재할 법한 얘기가 돼버렸는데요. 하지만 여기 다시 찾은 고향에서 꿈을 일구는 이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산골 작가의 귀촌일기를 소개합니다. 산골 작가의 귀촌일기를 만나러 가는 길. 정선에서도 두메 산골로 이름난 만큼 깊은 산골이 까마득하게 이어집니다. 꽃짝이에 계시는 분을 만나러 간다고는 들었는데 정말 꽃짝이에요, 정말 꽃짝이. 이 정체불명의 다리는 또 뭐야 이거. 와, 제가 봤을 때는 저 작가님의 집을 위해서 유일하게 만든 다리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작가 선생님. 찾아오셨네. 야, 아유, 진짜 이렇게 꼴짝이에 살고 계셔요. 어떻게 여기까지 먹길 찾아오셨어요? 가라고 하니까 왔죠. 작가님 만나라고. 아유, 나 좀 반갑습니다. 네, 하여튼 먼 길 오시는 고생 많으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추워요. 네, 여기는 아직까지 산중이라서 많이 추워요. 그런데, 네. 저기 앞에 들어온 입구의 다리는 정말 선생님 집만을 위해서 만든 다리신가요? 그렇게 놓여진 다리네. 이게 제 집이 아니라 가지고. 네. 그래요? 여기 단임골이에요. 담임골. 불굴단, 수풀림. 네, 여기 단풍나무 종류가 많아서요. 가을, 봄 되면 상당히 이쁜 골짜기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넓은 정원을 가지신 분이 우리 작가님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너 정원이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네, 이거 뭐 사람들 성지라고 하던데 한 바퀴 돌아보면 1시간은 걸립니다. 왜 태백의 눈꽃 축제를 연상케 하는 이 작품이 이름은 뭔가요? 야옹이. 야옹이. 네, 고양이니까. 쟤도 야옹이 아닌가? 쟤는 엄마 야옹이. 얘는 아기 야옹이. 예. 엄마라서 누워있고 애기라서 서있군요. 앉아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또 야생동물이 많아요. 겁줄라고? 네, 여기 이제 뭐 멧돼지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뭐, 많은데, 눈고양이에 관한 동화 한 편 써볼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네, 이제 밤에 눈고양이가 막 이제. 살아서 움직여. 네, 살아서 움직이는, 좀, 그런 동화를 하나 써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좀 환타지 동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묻혀서. 네. 묻혀서 뭘 찾아내시겠습니까? 많아요, 여기는. 자연에서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나무와도 대화하려고 그러고 사람이 없으니까 외롭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심리권에 집이 없어요. 이제 나무가 사람처럼 이렇게 대화하고 이제 덜 외롭고 덜 고독해지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강기희 작가는 1998년 등단한 후 2000년에 도둑고양이란 작품으로 디지털 문학대상을 수상하며 문단의 주목을 받은 정선 출신의 소설가입니다. 작가와의 만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있어 보이죠, 분위기가. 글쎄요, 갑자기 그러네요. 작가와의 만남. 뭐 문화 프로 같아요. 지금 문화 프로인 것처럼 해야 돼요. 네. 살고 계시는 집조차도 굉장히 정말 남들과 좀 다른 느낌이 드는데요. 언제부터 이 골짜기에 오신 거예요, 정선으로? 도시 벗어나긴 한 10년 됐고요. 10년 됐고, 여기 이제 같은 정선군의 다른 지역에 살다가, 집이 불이 났어요. 불이요? 네, 누전이었던 모양인데, 저는 이제, 당시에 다른 곳에 문학 행사로 갔었고. 예. 사실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소장하신 뭐 책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자료. 자료 같은 거. 그거 다 어떻게. 자료가 사실은 가장 아깝죠. 구하기 어려운 자료들이 많아요, 저희는. 작품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모아두는데. 그것이 다 탔죠. 그리고 그 당시에 컴퓨터가 타가지고. 출간을 해야 될 원고가 컴퓨터에 있었는데. 어머나. 그 원고마저 이제 다 사라졌었죠. 그 출간을 못 하셨군요. 네. 그는 주로 고단한 삶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작품에 담아내는 데다 사회 정치적인 문제까지 두루 아우릅니다. 게다가 인터넷 신문 기자로도 활약하면서 사람들의 반향을 이끌어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탭니다. 그때 그렇게 불이 나고 나서 주변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문학인들이 사실은 다들 좀 가난한 편이에요. 근데 그 문학인들이
뭐 선짓돈들 털어가지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많이 좀 모아줬어요. 많이 모아줘가지고 그때 큰 위로가 됐죠. 그래서 네. 그 당시에 뭐 강기희 작가 돕기 콘서트 뭐 이런 것까지 사실 가수들까지 이제 와서 그러니까 재능 기부해 주시고. 예, 뭐 이제 감사해서 그래서 세상 따뜻하구나. 예. 그때 그런 아주 제가 강하게 느꼈어요. 따뜻하구나. 그걸 이제 갚아야 되겠구나. 이제 나도. 갚으셨어요? 그 저는 이제 갚는 게 이제 좋은 글을 쓰는 거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정선을 뭐 좀 더 알리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또 문학인들이 어려울 때 같이. 또 도와줘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을 제가 또 하는 거죠. 세상 갚는 것은. 산골 생활의 불편함이 주는 행복은 뭘까요? 선생님, 뭐, 분위기도 좋고, 뭔가 작업하기도 좋을 거는 같은데, 좀 불편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꼴차기. 많죠. 일단은 흔히 잘 되는 휴대폰 안 되죠. 여기. 휴대폰 안 돼요. 진짜 여기 지금, 어떻게 휴대폰 안 돼가지고. 길 아직도 뭐 좀 비포장 길이고. 네. 그다음에 이런 겨울은 눈 많이 오면은. 네. 거의 뭐 눈 녹을 때까지 있어야 되고. 막 눈이 막 며칠 동안 쌓였으면 아예 못 나가시는 거예요? 안 나가죠. 그냥. 얼마 동안? 3, 4일은 눈만 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탈출로 뚫는데. 겨울 되기 전에 식량도 좀 많이 구비해 놓거든요. 식량 구비. 그러니까 좀 구호품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해놓고. 네. 결과적으로 이제 뭐 눈이 많이 올 때는 어떨 때는 뭐 보름 이상 안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눈 녹을 때까지는. 난방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시골은 사실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즐거움이 더 많기 때문에 뭐 이제 시골에 사는 거죠. 그리고 흔히들 즐기는 퀵 서비스. 네. 아니면 뭐 배달 택배? 음식, 택배 뭐 이런 거. 일단 택배 안 오고요. 택배 찾으러 가려면 읍내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네. 택배 안 되고 택배는 택도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군대 생활하는 거 비슷하게 먹고 싶은 게 있어요. 뭐요? 짜장면 배달 안 되는 거. 군대 생활에도 짜장면 못 먹고 치킨 못 먹고 네네네. 뭐 피자 못 먹고 예. 뭐 못 먹잖아요. 시켜서 먹는 거. 네, 배달 안 되는 거. 네. 근데 여기서도 있으면은 네. 대체적으로 그런 게 먹고 싶어요. 뭐 짜장면 먹고 싶고 네. 뭐 치킨 먹고 싶고 네. 피자도 갑자기 먹고 싶고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 사실은요. 근데 또 못 먹으니까 더 먹고 싶고. 그래, 맞아. 네, 뭐 작가님 행복한 줄 아세요? 먹고 싶은 게 있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다들 요즘 우리 뭐 먹지? 뭐 먹지? 그러네. 흔히 먹으니까. 그렇겠습니다. 근데 맨날 나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거 먹고 나면 얼마나 행복해져요. 그쵸. 그래서 읍내 나가면은 꼭 짜장면 사 먹어요, 사실은. 그때 정말 행복하시죠? 네, 장터 나가면은 네. 짜장면집 가서 사 먹고. 네. 들어올 때는 치킨도 한 마리 사들고 들어오고. 그런 거 해요. 야, 꼭 우리의 학교 다닐 시절에 소풍 갈 때만 그 탄산음료 먹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때 기다린 것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읍내 나가는 것도 여행처럼 나가잖아요. 네. 장터 한 3, 40분 걸리지만은, 네. 여행 가는구나, 읍내로. 그럼 거기에서 뭐 먹어야지? 이 생각 사실은 먼저 하고 나가요. 그쵸, 먹는 거 참 중요하죠. 네. 먹어야 감도 떠오르지. 네. 그렇죠. 그렇다면 작품의 영감은 어떻게 얻을까요? 그러면 쌤은 이 작업하시면서 이 감을 어디서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사람의 어떤 스토리잖아요. 소설이니까. 그쵸. 뭐 문학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의 이야기를 이제 그대로 옮기는 그대로, 거죠. 그쵸. 옮기는 건데 뭐 청년 시절에 여행을 많이 다녀봤거나 아니면 이 사회에 있는 뭐 또 모순된 일이 또 많잖아요. 네. 사회는 예. 항상 뭐 합리적인 일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또는 음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문학을 통해서 세상에 자꾸 좀 내놓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꺼내놓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다문화 가정도 이야기도 좋겠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소설로서 세상에 내놓으면 이제 독자들이 보고서 또는 이런 일이 있구나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좋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에서 이제 영감을 많이 떠올리고 잡죠. 그리고 고향 이야기는 이제 제가 고향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의무같이 또 책무같이 또는 제가 이제 정원에서 태어난
그것도 빚이라고 생각하고. 왜 빚이에요? 이렇게 뭐 좋은 고장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해서? 네, 감사한 일이니까 그 빚이다, 나한테. 네. 그걸 이제 내가 문학 작품으로 또 갚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작품하고 있어요. 예술은 천년 간다잖아요. 사람은 뭐 100년 또 못 살지만. 문학 작품이 많이 탄생이 되어 있어야만 그것을 가지고 뭐 새로운 2차, 3차, 4차 다른 장르로 확장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소설이 있어야만 영화도 가능한 거고 드라마도 가능한 거고 연극도 가능한 거고 춤도 가능한 거고 그림도 가능. 이렇게 장르가 확장이 되는데 기본적 1차 예술이 문학이 없으면은 이 정선을 멀리까지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돈 들여서 홍보를 많이 한다 해서 알려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좀 깊이 있는, 이제, 홍보는 결국 이제 뭐 예술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봐요. 참, 문학으로서 지역을 알리고 나의 빚을 갚는다. 이 마인드 자체가 정말 제가 좀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존경합니다. 자신의 소설에 정선 이야기를 담는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작가 선생님께서 이 쓰신 책들이 보면 정선을 바탕으로 굉장히 많이 쓰셨잖아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 제가 이제 고향이 정선이고, 그 다음에 작가의 고향은, 상당히 소중한 곳이거든요. 추억이 있는 곳. 네, 그리고 뭐 정선의 작품을 많이 소설화 된 게 없어요. 이제 많이 좀 편을 내자. 그래서 많이 냈죠, 지금. 한 줄의 글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써온 고향 이야기. 그 책 내신 책 중에서 왜 동강에는 쉬리가 있다. 네. 네, 이 책이 정선을 이야기한 거죠. 네, 이거는 사실은 여기 이제 주인공이 송구라고 하는 이제 사람인데 정선에서 유명한 거지였어요. 우리 저 어릴 때 유명한 거지였는데 이제 진짜 실제 인물. 네, 실제 인물이었어요. 정선은 지금도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에 이제 동강댐 반대가 참 심할 때였어요. 그래서 동강댐 반대 운동까지 하는 뭐 이런 작품을 그때 썼던 거죠. 야, 그러니까 뭐 지금 사회적인 문제도 좀 다루시면서 그 옛날에 이 실존했던 분을 그렇죠. 떠올리시면서 그걸 이제 소설화를 하신 거군요. 야, 시장에서 이렇게 영감을 얻으신 건데, 그러니까 보통 이게 어머님이 시장에 계신다고 제가. 네, 안전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 때문에 한 번씩 가시기도 하고. 네, 뭐 장난을마다 계속 나가죠, 저는. 나가시고, 영감을 또 얻으시고. 그럼 저 그 시장 한번 가보고 싶은데. 네, 그럴까요? 가보면 안 될까요? 좋습니다. 진짜요? 예. 가보죠. 이제 일어나시죠. 네버엔딩 내 고향 정선 이야기. 그리고 5일장에서 만난 작가의 어머니. 저 돈 많이 벌어요. 나하고 2만 원 내놔. 와, 어머니. 우리 2만 원 내놔라. 우리 어머니 2만 원 내놔라. 뺏기 있다. 다음 시간 강기희 작가와 함께하는 내 고향 정선 5일장 여행이 기다립니다. 말 그대로 정선의 오지 중에 오지 마을이죠. 하지만 강기희 작가에겐 이런 산골 생활이 이제 불편함보다는 편리함으로 다가오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 작가의 고향이자 작품의 영감을 얻는 정선, 그중에서도 5일장터로 떠나는 추억여행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